코딩은 해야만 하는 공부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입니다. AI와 머신러닝 기술은 이전까지 풀지 못한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AWS AI와 머신러닝 스페셜리스트로 일하고 있는 서지혜입니다. 두 기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코딩 기술이 필요할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 합니다. 세상을 바꿀 우리 청소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이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AI, ML,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 스페셜리스트로 일하고 있는 서지혜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어떻게 AWS에서 지금 스페셜리스트로 일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제가 AWS에서 만나고 있는 기업들이 어떤 인공지능 기술들을 활용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시는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러분들께서 저희 인공지능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도움이 되실 만한 머신러닝, 딥러닝, 코딩 툴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머신러닝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참 우연하게 찾아왔습니다. 사실 저는 그닥 코딩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좀 성실한 편이라서 이제 대학교에 컴퓨터 공학과에 장학금을 받고 들어가게 됐는데요. 1년 만에 너무 어려워서 메이저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들어가서 보니 어느 날 갑자기 소프트웨어 검정 시험이 막 트렌드처럼 불면서 저한테 모든 사람들한테 그 자격증을 따라는 미션이 내려왔습니다. 저도 그래서 열심히 프로페셔널까지 땄지만 사실 저는 그게 제 업무와 아무 상관이 없었고 한 달 후에는 미련 없이 그 회사를 떠나왔습니다. 이처럼 저는 그렇게 코딩에 재미를 느끼거나 흥미를 느끼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직하게 돼서 AWS에서 우연찮게 내년 4월이면 서밋이라고 해서 그 만여 명의 고객들을 모아놓고 새로운 신 IT 기술들을 선보이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그 자율주행 자동차를 데모하기 위해서 약 16분의 1 스케일의 자동차를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를 데모를 하기로 했었는데요. 이때 보시는 것처럼 자동차가 실질적으로 잘 너무 돌아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가 도대체 왜 이렇게 잘 돌아가지 않는지 궁금해서 저는 결국 그걸 분석하기 위해서 코딩을 다시 들여다보게 되었고요. 이때 제가 쓰였던 기술은 이제 딥러닝 프레임워크인 케라스 프레임워크 위에 그 CNN이라는 뉴럴 네트워크를 활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위해서 다시 파이썬 코딩을 시작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요. 그 이후로 쭉쭉 어떻게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리서치도 해보고 공부도 스스로 이제 강의도 찾아보고 하다가 지금 현재까지 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그러니까 제가 스페셜리스트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필드에서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직함이 더 잘 사용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좀 알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용어 정리를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인공지능, 기계학습, 딥러닝 이런 용어들이 굉장히 섞여서 난무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인공지능은 컴퓨터가 뇌의 기능 중 특히 지능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뇌 전체가 하는 일이 인공지능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보고, 말하고 또 듣고 하는 이런 모든 오감들에 해당하는 기능과 저희가 언어를 습득하고 체스를 둔다거나 바둑을 둔다 같은 이런 것들이 바로 저희 두뇌를 활용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기계가 하는 것이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안에 머신러닝이라는 것은 컴퓨터가 여러 개의 데이터에서 약간 통계학적인 패턴에 의해서 스스로 그 룰을 찾아내도록 하는 방식이 머신러닝입니다. 머신러닝에는 랜덤 포레스트, 서포트 벡터 머신,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 등 다양한 컴퓨터 알고리즘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이 바로 딥러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딥러닝 분야가 가장 이제 에리어를 보면 가장 스몰 에리어라고 볼 수 있지만 최근에 가장 핫한 에리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기계학습 방식과 다른 코딩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실 텐데요.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코딩 방식은 이미 사람이 그 룰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풋을 갖고 어떤 산출물을 원할지 그 사람이 그 룰을 정해서 이피션트하게 효율적으로 프로그래밍 하는 게
초점이 되어 있다면, 그 머신러닝은 이 인풋 데이터와 아웃풋 데이터를 밀어넣고 그 안에서 기계가 스스로 룰을 찾도록 하는 것이 저희 머신러닝의 코딩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룰을 저희가 모델을 만든다고 하고요. 이 모델을 가지고 활용하는 단계, 즉 새로운 데이터를 우리가 밀어넣고 그 데이터가 찾은 룰을 가지고 활용하는 단계를 추론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머신러닝, AIM의 머신러닝 기능으로 어떻게 우리가 일상에서 적용되고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아마존이라는 회사는 이제 크게 아마존닷컴이라는 이제 이커머스 분야가 있고, 저희처럼 아마존 웹 서비스라고 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담당하는 분야가 있는데요. 아마존닷컴이 이제 먼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마존닷컴에서는 현재 약 2억 명의 그 고객분들에게 약 1,200만 개가 넘는 아이템을 추천해 드리고 있어요. 각각의 사용자들에게 다른 아이템, 그 사용자가 관심이 있을 만한 물건을 추천하는 것을 저희가 딥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뭐 롯데마트라든지 뭐 직잭, 여러분들 쇼핑 많이 하시나요? 직잭 그리고 뭐 에이블리 이런 데서도 이런 개인화 추천을 위해서 딥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또 머신러닝이 하려는 것들은 다양한 수요 예측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물건이 내일은 몇 개 팔릴까? 그 수요를 미리 예측해서 그 필요한 만큼만 물건을 만들어야 기업의 입장에서는 손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 필요한 물건만 창고에 쟁여둬야지 창고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 또 팔지 못해서 남는 재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요 예측을 정말 1%만 올린다는 게 그 비즈니스 전체적인 매출의 수억 원, 수조 원을 아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수요 예측에 위해서 과거에는 약간 시계열 문제를 풀기 위한 통계적인 방식, 아니면은 무빙 에버리지의 방식들이 많이 사용되었다면, 요즘에는 이 또한도 딥러닝을 통해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이 친숙한 다양한 이커머스 회사뿐만이 아니라 제조 회사들도 이 수요 예측은 다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제가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지금 보시는 케이스는 무인 편의점입니다. 이거는 아마존고라고 해서 저희 그 본사가 있는 시애틀에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도 가서 한번 물건을 담아 보았습니다. 들어갈 때는 그냥 맨몸으로 그 기계에 체크인만,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을 기계에 체크를 하고 들어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쇼핑을 하시고 그대로 나오시면 돼요. 제가 재미로 다른 분들과 이렇게 물건을 주고받아보고 다른 분은 장바구니에도 담아보고 했는데 아주 정확하게 제 핸드폰 앱으로 결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말 다양한 수많은 센서와 카메라들이 사용돼서 그 뒷단에서는 딥러닝 알고리즘이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추론을 해서 그 결과들을 찾아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무인 편의점 기술들이 그 외국뿐만이 아니라 저희 한국에 있는 백화점이라든지 큰 편의점 체인들에서도 똑같은 걸 구현하고 싶으셔서 많이 저희에게 문의하시는 편입니다. 그 다음 설명드릴 문제들은요, 이제 사기 탐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온라인 거래가 많아지면서 개인의 신용 정보라든지 일신상의 정보들을 부당하게 취득을 해서 부정 거래들이 일어나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어떤 특정 구매 패턴이라든지 어떤 특정 IP를 추적한다든지에 따라서 이런 사기들을 미연에 탐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도 단순히 어떤 패턴이 아니라 이제는 기계가 딥러닝을 통해서 자동으로 그 패턴을 찾아내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너무나 핫한 이제 자율주행 에리어입니다. 저희 아마 한국에서는 이제 테슬라 자동차가 이제 들어오면서 많은 분들한테 자율주행 자동차라는 것들이 이제 많이 익숙해지셨을 텐데요. 당연히 그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자동차 제조 업체들, 뭐 벤츠라든지 BMW, 그리고 한국의 현대, 기아 같은 기업들도 모든 기업들이, 이 자동차 제조 기업들이 이런 자율주행 자동 기술에 다 뛰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3D의 비전 이미지를 처리하는 기술들이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단순히 이제 그 카메라 데이터들을 전 처리를 한다거나, 그 다음에 3D 레이더 같은 것들에 대해서 3D 맵을 만들어주는 회사들이 국내에도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런 기업들이 저희 AWS 플랫폼에서 굉장히 많은 컴퓨팅 파워를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학습하시기 위해서 저희 AWS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이시는 이제 그림, 왼쪽에 보이는 그림이 저희 그 AWS, 그러니까 아마존닷컴의 물류센터 창고예요. 근데 그 아마존닷컴 물류 창고에서는 기계들이 실질적으로 고객들한테 배송할 물건을 직접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기계가 똑똑하게 물건이 있는 위치에 가서 그 물건을 받아와서 사람은 마지막에 패킹하는 일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무분별하게 사람들이 전체 그 창고를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하나하나 바구니에 담아오는 일들이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차량 공유 서비스 같은 우버 같은 데에서도 실질적으로 다음 고객을 픽업을 할 때 조금 더 편리하게 그리고 그 시간 고객들이 많이 기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경로 최적화 기술들이 여기에 사용되고 있고요. 제가 아마 그 머신러닝이 적용되고 있는 예를 다 말하려면 오늘 아마 이 강연이 끝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산업군에서 이미 그 딥러닝, 머신러닝 기술들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런 머신러닝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코딩 기술들이 필요할지 아마 궁금하실 것 같아서 준비해 봤는데요. 실질적으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주로 사용하시는 프로그래밍 툴이나 학습 툴은 파이썬에 기반을 해서 쓰여져 있습니다. 가장 밑에 보시면 뭐 넘파이, 판다스, 그리고 뷰티풀숲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과정에서 많이 쓰시는 그 패키지들이고요. 그 위에 뭐 시본이라든지 매플락 같은 것은 비주얼라이제이션 하실 때 많이 쓰시는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위에 뭐 사이킨런이라든지 사이파이 같은 경우는 다양한 패키지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뭐 머신러닝 알고리즘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뭐 EDA, 그러니까 데이터가 어떤 분포로 분포에 있는지, 데이터가 어떤 형태로 처리돼야 좋을지에 대한 여러 가지 데이터 처리 기능뿐만 아니라 머신러닝 알고리즘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요즘에 핫하다고 하는 딥러닝 프레임워크들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텐서플로우, 그 다음에 파이토치, MXNet, 그리고 케라스, 뭐 티아노 이뿐만이 아니죠. 뭐 카페도 있고 뭐 패들패드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딥러닝 프레임워크들이 있는데 그 딥러닝 프레임워크들이 대부분이 다 파이썬 기반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파이썬 코딩을 조금 공부해 보시는 게 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동영상은 뉴럴 네트워크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 비주얼라이제이션 해주는 겁니다. 지금 사람이 필기체로 쓴 1, 2, 3, 4, 5, 6, 7, 8, 9가 있을 때 이것들이 어떻게 추론되는지 보는 과정이에요. 지금 왼쪽에 검은 표에 보이는 숫자가 사람이 쓴 필기차라고 하면 그 뒷단에 뉴럴 네트워크가 이제 깜빡깜빡거리는 게 보이시죠? 그 특정 뉴럴 네트워크의 그 웨이트가 더 많이 가해지는 부분이 저렇게 하얗게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그 뉴럴 네트워크의 연산을 통해서 제일 마지막에 이제 0에서부터 9의 카테고리 중에서 이 해당되는 숫자가 사람이 쓴 숫자가 실질적으로 기계적으로 어떤 숫자에 해당했는지 이제 추론하는 과정이에요. 이런 과정들을 실질적으로 코딩으로 구현한다 보면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100% 매치되는 것이 아니지만 뭐 여기서 예를 들면 뭐 NN, 컴브 2D 이러는 한 레이어를 저런 식으로 한 줄의 라인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 겹에 있는 뉴럴 네트워크를 한 줄로 저렇게 나는 얘는 몇 바이 몇의 디멘션인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야 라는 것을 저렇게 한 줄로 쓰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딥러닝 프레임워크라는 게 저렇게 뉴럴 네트워크를 한 줄로 표현할 수 있도록 미리 만들어져 있는 패키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쉽게 사용하실 수 있는 툴들이 지금
보시면 뭐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구글링을 해보시면 몇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해보시면 정말 여기저기 산재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학습된 모델들도 이미 많이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이미 공개되어 있는 모델들을 여러분들이 학습하신다거나 추가적으로 거기에서 더 추가적인 학습을 하실 수도 있고 또 그거의 변형들을 또 만들어 보실 수도 있는 그렇게 오픈된 시장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어려워하시지 마시고 하나하나 조금 배워가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였고요. 오늘 여러분들 좀 인공지능에 큰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